예, 2024년 3월 27일 날 음력으로는 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수요일이죠. 예, 오늘은 제가 그 종로 5가에 있는 우리 동양의학표준과학원 국제 친구사 그 사단법인 글로벌 동의협동조합에 오늘 그 정규 모임의 정회원으로 이제 오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나서 9시 한 30분에 이제 손님이 있는데 그 시간에 시간이 좀 나서 오늘 태고사의 새발견 189번째 은혜적 사고 7번째 환구 문명사의 징검다리를 놓다. 우리 박용숙 선생님은 성현이시다. 박용숙 선생님이 썼던 사문의 제국, 샤먼의 문명, 지중해 문명과 당구나라 이런 책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용숙 선생님의 글과 내용을 가지고 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박용숙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그 샤먼 제국과 사면 문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또 우리 공국 강산 박사님의 큰 영향을 받고 학문에 매진하고 계시는 우리 문성석 선생님의 강의와 더불어서 또 일찍이 제가 이 샤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특히 대구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도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 박민호 선생님께서는 선사에 관련해서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용석 선생님의 책을 이렇게 두루두루 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그 한국사의 그 징검다리를 놓는데 매우 큰 징검다리의 큰 역할을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강의를 제가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제가 오늘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 4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4페이지도 넘네. 이 4페이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내용들을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 박용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문학도로 출판해서 매우 방대한 책을 섭렵하고 또 실증적으로 이렇게 또 고고하게 자료 발굴에도 유물에도 또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고 또 미술 평론가로서도 매우 많이 알려져 있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용 선생님께서는 교수이기도 하지만 석학에 들어가시는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서 쓰고 있는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더니즘. 그래서 모더니즘을 우리말 무당이라는 거죠. 모더니즘이 알고 보니까 우리말 무당이더라는 것은. 그래서 이 무문화는 무성과 무속으로 이제 나중에 구분이 되는데 일명 이 무문화는 무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제사장 문명이라고 제사장 연명체라고 하죠. 그 제사장 이 무당으로서 이 무당에게는 이 호위병까지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 민주주의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 로마 민주주의 이전에는 바로 이 지중해뿐만 아니라 서해 태평원에서도 이 무당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방 문화권에서 순다대로 순다 환원에서
우리가 35,000년 전에 그 빙하가 시작되면서 사빙하기를 말하는 게 홍적세의 말기를 말하는 겁니다. 되면서 날씨가 이제 매우 추워지면서 북방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 북방 천축 대륙 천축 시대 때 이 샤먼의 무문화가 이제 태동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천문학이라고 하면 바로 금성을 대표하고 이거를 아소트론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소트론. 그래서 천문학은 금성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은 바로 무당주의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당주의는 미신이 아니다. 미신은 기독교라고 우리 공무 강산 박사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당이라고 하면은 이 미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공부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구가 돈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기독교는 지동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동설을 믿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미 세계 기독교 기성 종교로서 이미 진이 빠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미국 자본주의의 마지막 이제 끝물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자본주의에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것과 인간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위해 모든 것을 파는 그런 자본주의의 결과를 낳게 되어서 결국은 미국의 종말을 구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돈이 되면 영혼도 팔고 사람도 팔고 다 팔죠. 자, 그래서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자본주의의 극단을 가고 있는 천박한 자본주의에서는 이 돈으로 일단 영혼을 막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이제 선교사가 침입하기 위해서, 제국을 침입하기 위해서, 제국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가 먼저 침투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이제 샤먼이었다는 것이죠. 선교사가 파견되어 가지고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샤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샤먼은 샤머니즘이라고 말하기를 하게 되는데, 어원은 만주에서 샤마니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은거 박물 선생님께서 샤먼은 바로 샴에서 나왔고, 샴이 바로 성인을 말한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샴, 예, 우리 박용 선생님께서도 이 샴에서 나왔다고, 버머인 산스크리트에서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죠. 다만 이제 이 샴은 산스크리트로서 원래 샘물, 그 다음에 색과 이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색은 누구냐? 금성과 달과 이제 해를 우리가 셋을 말하고, 이거를 일명 이제 천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은 햇빛을 말하고, 진은 그림자인 해를 말하고, 사람은 새벽인 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땅 사람,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삶이라는 것은 하늘 땅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과 새벽을 말한다는 것이죠. 낮과 밤과 새벽, 낮과 밤과 새벽, 이것이 바로 해와 달과 금성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이 기독교는 해와 달만 있지 여기에 천문학이 없다는 것이죠. 금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성 종교는 바로 이 천문학을 배제했던 이것이 바로 미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한국문명학술에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더니즘은 80년대에 이제 망하게 되었는데,
다시 이 샤머니즘으로서 이제 우리가 와야 된다는 거죠. 박영수 선생님도 교수님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명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샤머니즘의 시대로 돌아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에서 무성과 무속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바로 무성과 무속을 해체주의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삶은 바로 새끼와도 관계되고, 우리가 새끼줄 고기와도 매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희가 하도낙서의 24계지라는 것을 우리가 점치는 방법이 나왔고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이제 우리 이 샤머니즘에서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샤머니즘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천축지방, 천축대륙, 천축한해 시대 때, 천축지방, 천축한해 시대 때, 방고한해 시대 때, 그 다음에 제석한해 시대 때, 이때 이 샤머니 제국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샤먼 시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샤먼은 바로 처음과 끝이 구분이 되지 않고 바로 무한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3대2 비율로서 뭐냐면 타원행을 그리면서 우리가 공전하고 있고, 또 다른 지구를 향해서 또 공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미셀 푸코는 바로 구조주의의 한 사람이죠. 구조주의 한 사람인데, 이 푸코가 이성이 거짓말한다는 말이 이제 그 유명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두칠성에 따라서 지축이 바로 쓴다. 샤먼이 왜 만주에서 운이 나타났는가? 이것은 바로 서예 대평원 영향이라는 것이죠. 서예 대평원 황의 영향으로서 만주에서 이 샤먼의 어원이 이제 생겼다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명사에서는 바로 순다디로 순다환에서 서해 대평원을 거쳐서 연해주를 거쳐서 유라시아를 따라서 우리가 그 천축을 거쳐서 폴란드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 다시 그 지중해를 거쳐서 이 동진해 왔던 동이족이고 구이족이고, 이것이 우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 자신이 스스로 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지구가 살아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 때문에 이 타원형으로 도는 금성 때문에 우리가 주 성분은 이 금성은 이산화탄소고요. 그 다음에 이 금성은 오존층이 탄탄하여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는데, 이때 태양풍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성은 여신이고 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산도 상생 그 방송에서도 생장 영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를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위도 35도 40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문명이라는 것을, 이걸 중방문화권이라고 하고, 추보는 9월 20일이죠. 자, 그래서 밤이 이제 그때부터 밤이 길어졌는데, 가을에는 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봄은 춘부는 금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화토금수에서 이 그다음 태양, 불, 그래서 토는 물, 지구는 아까 앞에서 물이라 그랬죠. 자, 달은 물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는 그림자와 관계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불, 금성은 바람. 예, 그래서 우리가 춘부는 아까 2대 3의 비율로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형을 돌 때 우리가 춘분이 생기고, 3대 2로 그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형을 돌 때 우리나라 춘분이 생긴다는. 그래서 이 샤먼의 그 문명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도 문명이다. 북위 35도에서 40도에 걸쳐 있는 문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원리가 금성의 원리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점생이 혼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묘성을 말한다 이거죠. 이 묘성은 바로 북두칠성과 관계있고 지구가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금생이 혼불이라 하는데, 묘성과 북두칠성과 지구가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점생이 혼불이라 그런다 이거죠. 우리가 태영 장군이 나타난다 이런 말도 바로 이 샤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종교론적으로 혼이 빠져 다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춘분과 추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제사는 별 보고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 제사는 바로 춘분, 추분, 12시 묘성, 북두칠성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밤 12시가 바로 넘었을 때, 밤 12시가 바로 넘었을 때 우리가 제사를 원래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묘성과 북두칠성과 그 다음에 지구가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다대륙 순다환인에서 우리가 태양신 숭배 제사 문화 그 다음에 보사사상이 이 세 가지가 태고사의 문명계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당은 궤도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용화경이라 하고 무당이 이거를 감으로 잡아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대사 공부가 여기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9,000년 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가에서 자신을 비운다, 제3의 무엇이 온다, 그 다음에 용화자에게 무당이 이것을 잘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토끼가 달달해서 방아 찢는다는 이 말은 바로 토끼묘 묘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신은 해와 달과 금성을 말하고, 삼신은 해와 달과 금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뜰 때 우리가 구리판에 이제 그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삼신 할머니라는 것은 해와 달과 금성을 말한다는 것이죠. 해와 달과 금성을 우리가 삼신 할머니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 물마누라라고 별명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시에 해와 달과 금성이 동시에 뜰 때 우리가 구리판 거울에 햇빛을 이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인데, 남방에서는 태양, 달, 북방에서는 금성, 달, 태양,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생이라는 것은 바로 무좀을 말하는 것인데, 태초에 지구가 불탔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이제 점생이가 소 몸속에 들어갔다가 소가 열이 나서 눈이 뻘겋게 되어 눈이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묘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박용 선생님의 글 중에서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궁 28수보다도 우리가 별이 바로 12궁 28수보다도 더 먼 별이 바로 묘성이라는 것이죠. 점생이 혼불. 자, 그래서 보통이 6개, 몽고에서는 7개까지 보인답니다. 은하수가. 자, 그래서 묘성이 금성과 달이 섞여서 믹스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무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극성, 북두칠성, 묘성, 은하수는 바로 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또 환단고기, 천부경 다 무시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까 무당은 샘물과 같은 것이고 산과 같은 역할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집단이 있으면 리더가 꼭 필요하고, 예전은 이 과학이 미발달할 때 우리가 물이 좋다는 말은 집안이 좋다는 말이 되고, 가문은 물이 좋다는 뜻이 되는, 그래서 점성이 혼불, 사문의 제국의 이제 이 비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의 시를 받아 우리가 석빙고에서 그 자한패에, 그러니까
그 조개가 아주 앞이 좀 꼬꾸러진 거기에 뭐냐면 자한패에 우리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이거를 자한패라고 하는데, 이것을 춘분이나 추분 때, 아리랑 축제라든지 단우 축제 때 우리가 석빙고에서 그 정자를 빼어가지고 물마누라고 하는 삼신 할머니께서 바탕이 좋은 여자에게 그 씨앗을 심어줘서 우리가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 다음 직관이 좋은 환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샤먼의 문화라는 것이죠. 이때 인공수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은 다 처녀 생식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바로 그 엄마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유명한 사람들은 다 엄마만 있고 아버지는 없다는 말은 바로 이 자한패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하고 있는 샤먼의 유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인공수정하는데 이게 바로 미인대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택하죠. 간택한다는 말, 아직까지도 1만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우리가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삼신할머니 해산 전문가죠. 자, 그래서 씨를 심는다, DNA 유전자 공동으로 키운다. 예, 이것이 이제 아까 샤먼 제국이 이제 인물을 키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제 왕권 국가에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적자 상속에게 주는 것은 왕의 시대고 그 이전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인과 문인, 문물을 갖춘 자, 직관형과 점을 잘 치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물이 좋다고 그러죠. 물이 좋다. 저 그림 좋다. 물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씨앗이 좋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을 심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성 종교에 있는 기독교라든지 불교 또 다른 종교에서도 뭐냐면 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바로 돈을 중시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돈을 중시하게 되면 물이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자는 관리해야 하는데 모든 종교에서 적용하고 모든 종교에서는 비밀 의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신 할머니는 물마누라고도 하고, 이 물마누라는 매우 이런 그 천문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이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그 경주의 안압지에서 첨성대라든지 불구사과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구사에서 동쪽에서 석굴암에서 햇볕이 들어오면 석굴암에 있는 맞박에 있는 그 광명이 비쳐서 그 첨성대과 연결되고 이것이 안압지와 연결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라는 완벽하게 뭐냐면은 사면제국의 유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바로 유교시대에도 문인계가 있었고요. 그걸 우리가 화수계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화수계는 뭐냐면은 똑똑하지 않는 집안에 머리가 좋은 사람의 씨앗을 주는 계를 우리가 문인계 화수계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실존주의 서양 철학에서는 이제 우연히 이제 일어났는데, 우리가 천문학이라든지 점성술, 물리학, 천문학을 읽으면 이것으로 우리가 이 사면제국과 사면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도 숭배하는 또 수석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구도 원래는 돌인데 우리의 생명도 돌덩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과 별과 고양이 묘성이고, 칼융이라는 사람은 꿈꾸면 별에 갔다 왔다는 무엇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샤머니즘은 초과학적인 요소에서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신은 지금 이제 기성 종교가 바로 천문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미신인 것입니다. 아직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이 지식인들을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 자, 인류는 계속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환경에서 믿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 절대자가 있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을이라는 말이 이제 중국 고전에도 나오고, 여기가 영혼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북두지성, 태일은 북두지성, 태백은 금성, 태을은 뭐냐면은 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성 믿음과 초나라, 중나라, 전국 칠흥이 다 북위 35도에서 40도에 걸쳐 있는
추나초동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중해 이집트 이후 우리가 목성 태양력을 믿었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500년 주기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500년 주기로 이 바뀌면서 다른 데로 이동해 간 역사가 사면제국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뭐냐면 부도와 휴도라고 말하고, 이거를 제사장 연맹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대 육성이 사문의 신이고, 지중해 문명. 자, 지중해 문명에서 한무제가 동쪽으로 펴시는 것을 우리가 박용 선생님은 아주 특별하게 이거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한무제가 동쪽으로 피신하게 된 것은 로마의 침입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박용수 교수님의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경 81자도 뭐냐면 위도 24계절 궤도 자전과 공전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참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라는 것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무당무라고 말하는 것도 여기에서 포함되고, 우리가 영이라는 것도 동의적은 왜 영이라고 하는가, 또 삼신은 지구와 금성과 달을 우리가 삼신이라고 아까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는 있긴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를 이데아라고 말하고, 있긴 있는데 알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자연의 이치는 원리이고, 원자, 구조, 양자, 전자, 중성자. 예, 그래서 삼원 연구는 기독교 비판해야 한다. 삼원 연구는 바로 기독교를 비판하게 되고요. 기독교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레비스트로스가 구조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서양 문명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브라질 원주민에서 구조주의를 우리가 여기에서 구조주의에서 야스파가 조상파가 나왔는데, 이거는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박용 선생님의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양은 이분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브라질에서는 이거를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무당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그래서 구조주의가 나중 인기가 이제 없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방문화권에서 북방문화권 아닌 바로 샤먼 제국은 중방문화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도낙수 북위 35도 40도에 바로 추나추동 춘분, 추분, 춘분, 하지, 동지를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이라고, 이걸 중방문화권이라고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장, 염장이라고도 하죠. 하도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유학에도 하도의 원리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로 천문학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기 없다는 말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명에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명이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바로 천문학이 들어오는 우리가 삼원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성과 모속을 해체해서 다시 뭐냐면은 삼면제국의 기본적인 틀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해대평원 지중해 문명이 하도의 원리가 되고요. 불교 경전의 문제는 천문학이 없다. 기독교도 없다. 다른 기성종교도 없는 것이죠. 자, 인도에 없는 것이, 자, 불교가 경전의 문제는 바로 천문학이겠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 불교가 성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없음으로써 이것이 중앙아시아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소성불교는 동아시아와 로 이동해서 임금이 돈이 되어주고 자본가가 뒤를 밀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성불교도 중앙아시아에서 금성지구와 만나게 되는 북위 30도에서 45도 사이에 우리가 대성불교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석가모니 시대만 해도 금성을 볼 수가 있었고, 범어 사용이라든지 금성의 365일이 이제 있게 되었고, 달의 시간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해탈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금성의 삼신의 원리를 깨닫는 것을 우리가 해탈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해탈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요가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도 같고, 나 자신이 깨닫게 된다. 자아가 없어진다. 끝나면 병이 나고, 이것이 이제 요가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가 없어진다는 것은 무아론을 말하는 것인데, 무아론에 힘입어서 우리가 노자가 도덕경을 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우리가 또 그 6세기의 양나라에서도 구마라집이 인도 경전을 가져와서 석가가 이 번역이 뭐냐면 팔만대장경 천문학을 가지게 됐고, 이 팔만대장경 안에도 이 천문학을 빼버리고 한자로 번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불교 사전이 없고 일본에는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계종이 바로 이스만 시대 때 깡패의 비신처가 되었고, 한국 불교의 무식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삼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법흥왕 때에 이차전지 선교로 인해 가지고 이 사모니지 선멸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가야 지방에 있었던 가야금 우력이 뭐냐면은 12줄을 12줄인 것을 10줄로 뭐냐면은 2줄을 버리고 그 신라에 투항하였고, 이들이 만약 일본 열도로 가서 신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단곡이 단기고사,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역사를 말합니다. 단기고사는 누가 썼느냐? 대조영의 동생의 대야발이 썼다는 것이고, 대야발은 바로 뭐냐면은 과도문자로 이 단기고사를 썼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때 발해 사람들이 쓰었던 언어는 바로 세모 계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삼원제국 삼위문명이고, 자, 그래서 한국 문명선은 35도에서 40도에 걸쳐 있다고, 사계절 문명, 체질,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고 새로운 문명이 씨앗이다. 그래서 서양 문명은 무문명, 무문화, 샤먼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빙하기가 끝나고서 제석환인, 반고환인, 제석환인 시대 때 본격적으로 사면제국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세기, 4세기, 5세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조선반도에서는 박용 선생님께서는 나라다운 나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나라가 있으려면은 하수도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디에도 하수도 시설이 된 것이 없다는 것을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야도 바로 샤머니즘의 제사장 연명체의 나라라는 것을 제가 일찍이 말했고, 우리가 당군 천재의 당군도 황국도 우리가 제사장 연명체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래로부터 당군 시대 때부터 제사장 연명체의 나라로서 우리가 연방국가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흔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것이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지금 현재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서양 문명은 무문명이고 무문화, 사문사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삼만 집단은 바로 천문학자이고 농사 짓기 위해서 연구원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산꼭대기에 산다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저 고향에 태어난 경남 창녕에만 하도록 이걸 비화가야라고 하는데, 우리 고향에 들어가는 언덕배기에 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산에서 살면서 천문을 한다 이거죠. 신도, 사무라이가 되고, 그거를 지키는 사람은 사무라이라고 하고요. 황은 집단을 말하죠. 우리가 황, 가야세령은 바로 이러한 황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황과 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라는 법황 2차전 선교에 의해서 신라 법흥할 때 바로 이제 가야를 삭설했다는 것을, 이후 이제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고 일본에서 신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바로 진흥왕 때, 법황 다음에 진흥왕이잖아요. 이 진흥왕 때 창녕에까지 오가지고 진흥왕 선수비를 만들었고, 이때 육가야국에 있는 지도층들은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야간도 10간에서 12간 이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그 신라에 있었던 나의 신궁이 반월성이라고 하는데 법홍아 진흥왕 때 약 1000명을 죽이는 대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때 바로 삼원 제국이 이제 무너졌다는 말이 되고, 이때 녹도 문자 81자 천부경이 녹도 사슴 그림의 문자고, 또 규원사에서 사슴이 간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가 가보니까 이게 이제 슈멜이라든지 바빌론에 있는 색이 문자라는 것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문자가 바로 색이 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초원이 본 것은 색이 문자를 보았고, 이 색이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천부경을 한자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신장 위골 자치주까지 페르시아가 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도 비문이 남아 있고요. 자, 환단고기를 썼던 당기고사를 썼던 것은 대야발이고 대조영 아우죠. 자, 그래서 박영 선생님께서는 이 터키까지 가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쓴 책이 바로 색이 문자로 썼다 이거죠. 그래서 제초원이 한자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 발해가 녹동으로 색이 문자로 썼고, 발해의 선은 공통 언어나 세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자, 논어, 서경이 다 녹도 색이 문자로 쓰였고, 과도문자로 올챙이 문자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서경의 과도문자가 논어가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 문명은 바로 지중해 문명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문명에서 끊임없이 동진해 온 역사가 우리의 고대사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문학 금성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삼원 제국이 기본적으로 힘을 잃었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환국 문명 학술론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 무승과 무속을 해체해서 다시 뭐냐면 천음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가 삼신할머니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같이 공부해야 한다. 어떻게? 천문학을 넣어서. 자, 그래서 자, 수메르 신화에서는 이 알타이 신화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스키타인 그리스인이 윤무민을 지칭해서 한 말을 스키타인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스키타인은 그리스인이고, 그리스 로마 말이 우리와 같은 어원의 뿌리를 갖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리스에 들어갔고, 그리스 로마 어원이 버모 산스크리트에 있고, 동서 어원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 자, 그래서 버모의 뿌리는 마야이고, 마야가 동서 남북으로 퍼져나갔고, 버모가 2차적으로 재조합된 곳이 서해 태평양 항이다. 상고사 시대에는 1기, 2기, 3기로 구분되는데, 이때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수렵, 채집, 오류, 자연농법의 시대였고, 젊은토기, 성문토기라고 하는데, 젊은토기라고 하는데, 젊은토기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갔던 시기였다. 그래서 빙하가 끝나는 12,000년 전을부터 후기 신석기 시대가 되는데, 또 청동기의 시작이기도 하고, 9,000년 전까지 약 3,000년 동안은 우리가 역대 신선통감이라든지 홍사에서도 기록된 반고환인 3,000년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세계의 모든 문명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요하 문명, 홍사 문명을 포함해서 세계 5대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지정의 문명이 후기 청동기, 후기 신석기의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명은 일명 유라시아 벨트 문명이기도 하고, 동쪽은 연해주 관도에서 바레만을 거쳐 도낭, 서안, 시안, 아나토리아, 에스토니아, 에스파니아까지 이어졌다는, 그래서 서해 태평양에서 지중해 문명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고대사는 반고한인 시대에 약 3,000년 동안에 마고성, 판찰라스, 파미르 공원, 천산, 곤륜산, 타클라마칸 사막, 중천천국의 문명에서 시작되었다. 약 3,000년 동안은 바로 대홍수, 빙하기가 흘러내렸기 때문에 바로 대홍수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빙하가 녹은 물이 그동안의 지대가 낮은 수렵
어로 채집 자연농법의 생활 환경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는 무문명 시대가 말한다. 하늘에 제사 지내고 방고하닌 나침반과 같은 안내자가 되고 현명한 지혜자의 안내를 받아서 정착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북방문화권 천축대로 천축하닌 시대가 말하고 고산족 시대의 만년설에서 일정하게 흘러내리는 수로를 이용하여 자연농법에서 과학농법으로서 수로를 이용한 과학농법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고대서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후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환인 무당이고 재석 환인 다음에 우리가 배달을 하는 당군전쟁이 이어졌다는 거죠. 이때부터 무당이 농업혁명을 주도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농업은 천문학을 알아야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천문학을 알지 못하면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를 주도한 과학자가 바로 천문제사장이고 제사장의 대빵이 무당이고 오늘 현재 나는 나 자신도 무당이고 바라문이라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샤먼이라 불렀고 샤먼은 성현이 되고 성현의 시대는 재정의 완전히 분리되고 왕권이 강화되었을 때를 말하는데 계급사회의 강화에서 무성은 무속과 구분하였고 지금은 무속은 무당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이들을 성현 중에 우리가 중과 목사 선비들이 다 그를 대표하는 것인데 시대가 저물고 무당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무성과 무속이 해체하여 민주공화정으로서 누구나 학문을 할 수가 있고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새로운 기능 분화 사회로서 의사소통 행위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가 니콜라스 루만이라든지 위르긴 하브마스와 같은 이런 책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우리 한국 문명사를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74,143년 1961년 2024년 3월 27일 오늘 수요일이죠. 27일 오늘 수요일 한국 문명 학성 골장 김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